안녕하십니까. 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 시황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진시황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진나라 시황제는요, 기원전 221년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부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진나라 시황제는요, 역사적으로 중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도 받습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진나라 시황제의 출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진시황의 가족 이야기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바로 이 진나라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진나라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위에 있는 이 진은 찐이라고 중국 발음으로 되고요. 아래는 친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진시황은 바로 이 아래 춘나라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춘나라의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당시 진나라에서 조나라에 인질로 보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질이 영이인이라는 왕족이었는데요. 영이인이라는 왕족은요, 왕족이지만 진나라 소양왕의 둘째 아들 안국군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안국군 첩의 아들도 무려 2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영이인이라는 인물은 그 20명 아들 중에 중간쯤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굉장히 하찮은 왕족이에요. 그런 영이인이 조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는 그냥 이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나라 입장에서 인질로 와 있는 이인은요, 너무 하찮은 왕족이에요. 왕의 둘째 아들, 첩의 아들들 중에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애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라 입장에서도요, 영이인에게 별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국 진나라에서도요,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는 이인에게 별로 대접해주지 않아요. 본국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에 와 있는 이인은 매우 궁핍하고 찌질한 생활을 하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 찌질한 왕족에게 엄청난 후원자가 생겼으니 그 후원자가 바로 여불위라는 인물입니다. 조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대상인이었고요,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여불위가 이인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불위가 어느 날 그 이인을 보더니 이런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해요. 기이한 물건이라 사둘만 하다 라는 얘기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지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불위가 이인에게 지원을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자, 진나라에 소양왕이 있었잖아요. 소양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안국군이잖아요. 그럼 안국군에게 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양왕의 장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남, 즉 태자였겠죠. 그 태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안국군이 태자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자 여불위가 영이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빠가 태자가 됐다고 해도 이인은 첩의 소생이며 첩의 아들도 20명이나 되는데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인물이니 왕이 될 턱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에게 여불위가 가서 내가 그대에게 천하를 다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영이인은 이게 완전히 땡큐죠. 이래서 여불위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 여불위가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요, 안국군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화양 부인인데요. 이 화양 부인은 안국군의 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국군이 화양 부인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양 부인을 정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정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불위가 화양 부인의 언니에게 뇌물과 선물을 주며 접근을 해서는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이인, 바로 영이인이죠. 얘가 조나라에서 화양 부인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화양 부인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게 이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존경하고 있다는, 좋아하고 있다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은 화양 부인은 이인이 애틋해졌겠죠. 한편 이때 이인은요, 여불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나라 상류사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불위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인은 조나라 그 상류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화양 부인도 들었겠죠. 그래서 화양 부인이 이인이 조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얘를 양자로 삼을래요 라는 말을 안국군에게 한 겁니다. 안국군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부리의 작업이었습니다. 여부리가 화양 부인에게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정부인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정실 부인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양자를 들이시지요. 얘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양 부인이 이인이 조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듣고 하니 내 양자로 좋겠어요. 이렇게 안국군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양자가 된 겁니다. 즉 첩의 아들이었고 20명 중에 중간쯤 해당됐던 이인이 안국군의 장남이 된 거예요. 안국군이 당시 지위가 뭡니까? 태자입니다. 즉 영이인은 졸지에 조나라에서 찌질한 인질 생활하고 있다가 바로 왕위 계승 서열 다음 순서가 된 겁니다. 여부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생깁니다. 화양 부인이 이인을 양자로 삼으면서 이인의 이름을 자초라고 지어줬습니다.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인데요. 초나라 출신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초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자초라는 이름을 얻은 이인은 어느 날 여부리 집에 가서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놀고 있는데 이인의 애첩 조희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인이 여부리에게 나 조희 저 여인을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부리가 처음에는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마천 여부리 열전의 기록이에요. 처음에 안 좋아했죠. 왜 애첩까지 달라고 그러지? 하지만 여부리가 내가 돈 얘한테 다 써버렸는데 여인 하나쯤이야 내가 줄 수 있지?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부리가 이인에게 자기 애첩 조희를 줄 때 조희의 뱃속에는 여부리의 아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영이인은 이걸 몰랐어요. 여부리가 애첩에게 자기 아이를 임신시켜 놓고 이인에게 그냥 줘버린 겁니다. 임신 초기에.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요, 여부리가 아예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애첩 조희를 임신시켜 놓고 이인을 유혹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이를 왕족으로 만들기 위해. 자, 어쨌든 이인은 여부리의 애첩 조희와 결혼을 했고요. 조희가 애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국군이 왕이 됩니다. 이 안국군이 왕이 되었으니 그를 우리가 효문왕이라고 부릅니다. 진나라 효문왕인데요. 이 효문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죽어요. 놀라운 거는요, 소양왕 1년 상을 딱 치르고요, 1년 상 치른 직후 정식 왕 즉위를 한 다음 3일 만에 죽습니다. 이래서 음모설이 있어요. 왜? 효문왕이 죽음으로 인해 누가 왕이 됩니까? 영이인이 왕이 된 거예요. 이가 장양왕입니다. 장양왕이 왕이 됐어요. 자, 여부리의 투자가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죠. 왕이 된 장양왕은 여부리를 승상으로 기용하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주게 됩니다. 여부리는 그래서 진나라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어 본인의 투자가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효문왕이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여부리에 의한 독살설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왕이요, 또 3년 만에 죽습니다. 3년 만에 죽으면서 영정이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시황제가 바로 영정이었어요.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가 바로 진나라 시황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요, 진나라 시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출생설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마천 사기 여부리 열전에 보면은요, 조희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음 기록을 보면은요, 결혼하고 12달 만에 애를 낳았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기록을 보면요, 여부리가 아예 계획적으로 자기 아이 임신시켜서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가 여부리의 아들인 것처럼 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천 사기를 또 보면은요, 신시황 본기에는요, 시황제가 자초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진나라 시황제를 결론적으로는 자초의 아들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가 여부리 이야기도 싫고 또는 자초의 아들이다라고 또 명확히 밝히기도 한 이유는 그냥 진나라 시황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황제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후 이제 여부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새엄마 조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조희가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 장양왕이 죽고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이제 왕이 돼서 태후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못 살아요, 조이가. 그래서 전 남편 여부리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뭐 딱히 불륜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조이는 돌싱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후로서 적절하지 않은 관계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부리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조이가 너무 색을 밝혀요. 그래서 여부리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부리에게 새로운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노에라는 인물이에요. 이 노에라는 인물은요, 진나라에서 성기가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 능력이 탁월하기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여부리가 이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노예에게 여부리가 쇼를 시킵니다. 어떤 쇼를 시키냐면요, 바로 그 거대한 성기에 수레바퀴를 걸고 들어 올리게 하는 쇼를 시장 바닥에서 시켜요.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우와, 저걸 하다니. 이러자 그 소문을 조이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색을 밝히던 조이가 나 노예랑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부리가 나서서요, 노예에게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워서 형벌을 주는데 어떤 형벌을 준다고 하냐면은요, 거세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거세형을 당한 것처럼 이를 꾸며요. 사실은 그러나 거세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가 거세 당한 줄 알지만 실제로 거세 당하지 않은 노예를 조희에게 내시로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예가 거세가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뒷이야기는 뻔하죠. 조희가 노예랑 놀아요. 사겨요. 그리고 노예에 푹 빠져 지내다가 임신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후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하다뇨. 애를 낳게 되다뇨.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시황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시황제가 왕이 될 때가 13살이었고요. 이 일이 벌어질 때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조이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시황제에게 나 몸이 아파서 요양증 가야겠어 라며 옹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갈 때 당연히 노예 데리고 갔죠. 거기서 이제 애 낳고 둘이 살아요. 둘만 사는 건 아니죠. 태후가 갔으니까 이제 시종 드는 사람들도 따라갔겠죠. 거기서 애 낳고 사는데요, 애를 더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계속 둘이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황제가 성년이 된 겁니다. 성년이 된 시황제가 성인식을 하기 위해 어머니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시황제에게 이 둘의 부적절한 관계와 아이들이 있음을 일러 바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황제 대노해서 노예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노예가 자기 죽을까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노예의 난입니다. 자,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시황제가 당연히 진압을 했겠죠. 진압하고 나서 노예의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노예도 잡아서 죽입니다. 찢어 죽였어요. 거열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유폐시켜버리고요. 조희가 낳았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노예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짓밟아 버렸어요. 자, 그런데 시황제가 보니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불위 때문입니다. 여부리가 노예를 조이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모든 것을 여부리가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황제가 대노하여 여부리를 유배 보냅니다. 촉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진시황이 여부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길래 진나라에서 이런 호화로움을 누렸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진나라 시황제의 아버지 장양왕이 여부리에게 막강한 권력을 줬잖아요. 그리고 시황제가 왕이 됐을 때 13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여부리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섭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황제도 아버지가 그렇게 대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도 대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일에 모든 배후에 여부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부리 유배 보내면서 너 뭐 했길래 이렇게 그동안 호화로움을 누렸냐? 라며 너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유배를 간 여부리는요, 그 진나라 시황제의 압박을 못 이겨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 시황제의 가족과 출생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